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하는 웃군입니다. 7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낮에 막내 동생 놈이랑 점심을 같이 먹고 해주었던 말씀인데, 제가 요즘에 요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 1, 2, 3개월 이후에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졌죠.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또 별로 아는 것도 없었던,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거의 많이 알게 됐죠. 지금은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안다, 뭐 이 정도. 대충 이해한다, 뭐 이런 거요. 이 정도. 사실 뭐 이 잘난 체 하는 웃구는 말이죠. 머리가 워낙 좋아서 뭐 세세한 부분까지는 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전체적인 틀이나 이런 원리,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은 금방 파악합니다.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 말이죠. 머리가 뭐 세계에서 제일 좋으니까 말이죠. 금방 파악하는데, 지금 뭐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가지고 많은 걸 알게 됐죠, 제가. 세계 정치가 돌아가는 구조를 대충은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좀 이제 다른 영상들하고, 정치 얘기하는 영상들하고 좀 결이 다르죠.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현실을 살아보니까, 60년을 살아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뭐 깡패들의 세계, 건달들의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굉장히 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깡패를 동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건달들을. 그 영화 속에서는 상당히 뭐 의리 있고 정의롭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실제 건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거의 다 양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 깡패들은 사기꾼, 양아치 이런 것들 다 섞어 놓은 인물들이에요. 그거를 잘 모릅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그러니까 그 깡패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래 살아보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좀 어리석게도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깡패들의 분위기 뭐 이런 거 설정된 그런 이제 영상들 보고 나서 막연하게 동경하는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죠.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건 이제 깡패들은 그런데, 또 비슷한 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요. 보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었을 때, 제 또래 되는 분들, 어렸을 적에 왜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독재 항의하는 대학생들 많이 있었죠. 화염병 던지고 막 시위하던, 소위 운동권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게 뭐 마치 운동권 학생들이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똑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운동권 학생들은 거의 영웅이에요. 거의 희생자예요. 거의 뭐 아주 그냥 그 공권력에 의해서 뭐 굉장히 짓밟힌, 유린당한 뭐 그런 식으로 다 묘사가 돼요. 운동권 학생들은 거의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피해자, 희생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안기부다, 뭐 검찰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전부 착하고 선량하고 또 정의롭고, 또 뭐랄까 민중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완전히 고문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억압하고 짓누르고
예, 그런 장면으로 나오죠. 전부. 그러니까 안기부 이미지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안기부였던 어떤 뭐 경찰기관이었던 뭐든 전부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선량한 민주, 그 좋은 심성을 가진 그 또 좋은 의도를 가진 그 운동권 학생들을 막 짓밟고 억압하고 막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그려지잖아요. 거의 대부분. 예, 그게 똑같습니다. 이 깡패들이랑 예, 영화 속 이미지랑 실제로 제가 살아본 현실은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안기부 직원 중에서도요, 거의 10 중에 8 정도는 애국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둘 끼어 있죠. 10 중에 한둘 정도는 항상 지 권력, 지가 가진 힘을 휘두르고 남을 괴롭히고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경찰 중에도 비리 경찰이 있듯이. 물론 지금의 경찰은 좀 다르지만 지금의 경찰은 참 문제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영화 속에서 또 현실에서 그럼 검찰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의 검찰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전두환 시절에 검찰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애국자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비리 그 사기꾼 이런 놈들이 섞여 있죠. 막 지 가진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놈들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전부인 양 그려진다는 거죠. 전부 사기꾼이고 전부 악당이고 전부 선량한 민주 투사들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온다 이 말이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제가 살아보니까 그 당시 운동했던 친구들이 순수한 친구들은 10 중에 한둘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10중 8구는 우리말에 10중 8구라고 있잖아요. 10중 8구는 10 중에 8은 이게 양아치 놈들이에요. 전부. 예. 근데 그 영화에서는 전부 그 사람들이 미화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왜곡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 뭐 유재석을 비롯한 유명한 연예인들, 예. 이 친구들은 그런 이미지에 속는 겁니다. 예. 많이 속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러니까 5.18 때 그 희생된 사람들 그 얘기를 지들 목적에 맞게 그냥 왜곡시켜가지고 그냥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이 uk군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10대 때, 뭐 이럴 때, 10대 이전에, 뭐 7, 8살 때도 좋고, 근데 그 무렵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그 동네 할머니들 중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죠. 이제 저희가 60이 됐으니까. 그 동네 할머니들 중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당 역할, 악역을 맡은 배우를 실제로 보게 되면 가서 막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 현상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할머니들은 어땠느냐. 우리보다 할머니 세대니까 우리보다 한 60년 앞섰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보냈던 10대에는 TV가 거의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그분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그렇게 지나갈수록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 개념도 발전하는 거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역하고 실제 인물을 혼동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시절에 그 할머니들은 머리가 나빠서 혼동이 아닙니다. 처음 겪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느냐?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지금 우리 세대, 우리보다 어린 40, 50대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럼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미지 때문에 속는다는 겁니다. 검찰, 안기부직원 무조건 나쁜 놈들. 속는 거죠. 현실하고 차이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할머니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해서 200년 전에는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인물하고 현실하고 헷갈리기 쉽죠. 그분들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현실하고 이제 드라마 뭐 이런 이제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야 뭐 잘 이해하고 있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 막내 동생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 막내 동생한테 말을 해줬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죠. 왜? 자기는 똑똑하니까. 나는 똑똑한데 내가 왜 구분을 못해? 이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드라마 속에서 그런 겁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재석이나 이 연예인들을 무작정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나쁘지 중국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한테 오랫동안 속아있던 사람들이 중국 국민들이에요. 중국 국민이 다 나쁘냐?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다 나쁘냐? 아닙니다. 중국인들을 속인 공산당들이 나쁜 거죠. 그 일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중국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속아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죄는 짓는 거니까 어찌됐건. 좀 복잡해지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속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은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우리 국민들이고. 그 속이는 놈들이 나쁘죠. 근데 속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구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냥 속은 채로 그 한 뼈씩 던지고 민주당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뭐 뭘 알고서 그렇게 떠들었겠습니까? 속아가지고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깊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uk군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그런 보다 근본적인 원리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인간관계의 원리, 그러니까 정치 세계라는 게 전부 인간관계잖아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 이해,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지금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걸 보다 보면 거의 그래요. 거의 뭐 거꾸로 돼 있죠. 마치 깡패들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것처럼 역전돼 있어요.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미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진 아주 그 애국자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마치 물론 고문이 있었죠. 그때 박종철 치사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늘 이게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조직이든 나쁜 놈들이 껴 있어요. 그걸 비중을 어떻게 볼 것이냐, 비율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화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미화해 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들을 전부 미워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한테, 공산 세력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공산당 세력, 그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기꾼들입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제가 살아보니까 보십시오. 그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그럴듯하게 미화되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근본적인 관점은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 이론이 어떤 부분이 저한테는 눈에 띄냐면, 이게 오래 살아봤을 때, 일단 공산주의 이론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시기와 질투가 좋은 감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제어하고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시기와 질투를 바탕으로
부자들의 돈을 뺏자. 예,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그 감정들이 전부 시기와 질투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근원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섞여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아주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제어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범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산주의자들은 죄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아,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좋게 하죠. 그러니까, 야, 왜 저 사람들만 잘 살아야 되냐? 우리 없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뭐예요? 부자들 돈 뺏어다가 우리끼리 나누자. 그리고 지들이 다 갖고 조금 나눠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네. 뭔가 드릴 말씀이 더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연결이 안 되네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공산주의자들 얘기를 할 적에 무슨 얘기를 제가 까먹은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워집니다. 중국인들을 전부 미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공산주의자들한테 엄청 희생당한 민족이에요. 중국인 자체가 뭐 그렇게 다 나쁘겠습니까? 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공산화된다면 지금 대한민국도 결국은 우리도 그 꼴이 되겠죠. 공산주의자들한테 지배당하면 우리는 전부 그 꼴이 되겠죠. 뭐 이 희망 고문 전문가 이 웃군을 늘 말씀드리지만, 뭐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있겠지만,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요 독재자가 두 번이 들어섰는데 두 번 다 흥한 나라예요. 그거는 이게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군부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독재 정권이 전부 나라를 흥하게 했어요. 굉장히 희한한 경우죠. 사실은 그 지금은 뭐 명확해졌지만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은 전부 애국자들이었죠. 그런 애국자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 얘기가 이 박정희 대통령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그분 자체가 청렴하지만 청렴한 것 자체로는 안 돼요. 권력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 친인척을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자기의 친인척은 분명히 권력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할 것이다. 실수가 뭐예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감시하고 최대한 막았습니다. 최대한 막아도 권력의 속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썩어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은 청렴했지만 주변은 죄 썩게 돼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그걸 몰랐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제가 보기에 노무현은 청렴했던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근데 주변이 다 썩을 줄 몰랐던 겁니다. 권력의 속성을.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완벽하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할 적에 박정희 대통령 머리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과 아인슈타인을 비교해보자. 아인슈타인은요, 그냥 물리학 그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지적이다, 지능이 높다라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일부만 특별히 좋았던 사람. 나머지 점수 다 평균 내보면 아인슈타인 별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능이라는 것도 좀 더 이해를 깊게 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올 거고요. 이제 자주 말씀드리게 되겠죠. 그렇듯이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지능과 아인슈타인의 지능을 비교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월등 높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지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 잘난 체하는 웃군입니다.